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터키의 알타이 전차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좀 조롱해볼까 해요. 터키가 드디어 알타이 전차의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알타이 전차 100대를 생산하는 계약을 BMC사와 체결했고, 터키의 BMC사의 전차 공식 양산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는 터키의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막툼 두바이 국왕도 참가했다고 하죠. 한마디로 드디어 알타이 전차의 양산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타이 전차의 양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당연하겠죠. 알타이 전차 자체가 우리나라가 개발해준 전차니까요. 당연히 전차 개발 회사인 현대로템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120mm 주포를 생산하는 현대위아와 복합장갑을 공급하는 삼양컴텍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대체 알타이 전차의 어느 부분이 터키 스스로가 개발한 터키산이냐는 점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터키는 원래는 파워팩,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를 초도부는 독일로부터 공급받고, 다음은 자국산으로 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쿠르드족 문제로 인해서 독일이 파워팩 판매를 금지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로부터 파워팩을 공급받기로 합니다. 그러나 터키는 이건 어디까지나 초도 물량만이고, 자국산 엔진을 2024년까지 개발해서 2025년부터는 알타이 전차에 자국산 엔진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터키가 개발하는 엔진은 정말 터키의 자국산일까요? 물론 터키가 생산하는 자국산인 건 사실이지만 기술은 아닙니다. 결론은 지금 이 엔진에 대한 기술은 이탈리아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지금 이탈리아와 함께 엔진 개발을 하고 있기에 이걸 순수하게 터키 자체 개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죠. 현가장치, 그리고 궤도 등도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주고 주요 부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포도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준 겁니다. 이 주포는 우리나라의 현대위아와 독일의 라인메탈사가 경합해서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터키가 기술 이전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터키에서 생산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시는 현대위아에서 공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차의 주요 구성 요소인 파워팩, 구동장치, 그리고 주포 등이 전부 다 터키의 기술도 아니고, 터키에서 만들어지는 장비도 그 구성품은 우리에게서 수입해서 조립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거 말고 전차의 구성 요소 중에서 뭐가 남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장갑이죠. 아마 터키의 알타이에 기술 이전을 해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은 우려를 했던 게 장갑제 기술일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분명 터키에 장갑제 제조 기술을 넘겼습니다. 그럼 뭐 하나요? 어차피 터키 스스로가 만들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넘긴 건 여러 종류의 장갑제를 결합해서 하나의 복합장갑 모듈로 만드는 기술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는 터키가 직접 개발하거나 구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터키가 독일로부터 엔진을 도입하려다가 쿠르드족 문제로 도입 못하게 된 건 많이 알려졌지만, 또 한 가지가 쿠르드족 문제로 도입을 못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전차의 장갑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특수 고강도강입니다. 이 고강도강은 원래는 프랑스로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나 프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쿠르드족 문제로 고강도강의 터키에 대한 수출을 금지해버립니다. 그럼 터키는 이 고강도강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것도 우리나라입니다. 터키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고강도강을 수입해서 이걸 기반으로 장갑을 제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이 전차용 고강도강의 제조 기술은 우리도 자체 개발한 지 얼마 안 된 기술이라 아직 검증이 충분히 된 게 아니라서 터키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구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강도강은 우리나 프랑스 말고도 이탈리아나 미국 등으로부터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고강도강도 우리 걸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업에는 우리나라의 현대로템과 현대위아 말고도 삼양컴텍이라는 회사도 참가하는데요. 삼양컴텍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회사는 바로 우리나라 전차의 복합장갑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확히는 복합장갑과 안에 들어가는 세라믹 소재를 만들고 이걸 다른 장갑 소재와 결합해서 복합장갑 모듈의 완성품까지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알타이에는 결론은 세라믹 모듈도 우리의 삼양컴텍이 공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갑의 구성요소 대부분을 우리에게서 구매해서 조립만 하는 겁니다. 장갑만이 아니죠. 주포부터 시작해서 파워팩 등 모든 주요 구성요소가 주요 핵심 부품은 전부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서 거의 조립만 하는 수준인 겁니다. 제가 아는 게 이 정도이고 아마 훨씬 많은 우리나라의 부품들이 알타이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많은 분이 터키의 알타이 전차가 우리나라 흑표의 경쟁자가 될 걸 걱정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알타이가 제3국에 수출되어도 우리에게도 큰 이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알타이는 거의 대부분의 구성요소를 수입해서 쓰기 때문인지
초도 물량이라고는 하지만 가격이 대당 175억이나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흑표가 국내 생산 가격이 80억, 그리고 수출 가격이 100억, 그리고 흑표 PL의 예상 가격이 120억에 이르는 것에 반해서 자동 장전 장치조차 없는 흑표의 염가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알타이가 175억이라는 건 역시 구성품 대부분을 수입해야 해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나 카타르처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알타이를 도입하겠다는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카타르는 알타이를 100대 이상 도입한다고 하죠. 그러나 저는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카타르가 알타이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흑표를 도입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럼 거의 모든 주요 구성품이 우리나라 부품으로 되어 있는 알타이를 통해서 간접 수출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손해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같은 아랍 국가라서 산다거나 하는 이해관계가 성립해서 구매하는 나라 빼고는 우리 흑표 대신 알타이를 구매할 나라도 없을 거고요. 우선 가격 경쟁에서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고, 성능적으로도 이제는 비교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더욱더 기본형 흑표라면 방어력 면에서 밀릴 수도 있었지만, 이제 흑표 PL이 나오는 이상은 방어력에서도 알타이에 밀릴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전면 장갑은 여전히 700mm에 대한 방어력을 상정한 알타이가 방어력 900mm를 상정한 우리 흑표 PL에 밀리니까요. 거기에 여러 구성 요소까지 생각하면 알타이는 우리 흑표 PL의 경쟁 상대는 아니고요. 그리고 참고로 알타이가 사용하는 포탄은 독일제가 될 겁니다. 과거에 알타이를 개발하던 초기에 우리나라의 K279탄과 독일의 DM53탄이 경쟁했는데 독일이 이겨서 지금 터키는 자신들이 보유한 레오파르트2 전차에 필요한 전차탄 수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독일제 전차탄을 구매한 상태입니다. 이 당시 우리의 K279탄이 독일제 탄에 밀린 이유는 셀프 샤프닝 기술의 결함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전차탄에 결함이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알타이는 하나 터키 스스로가 개발한 게 거의 없습니다. 능동방어 시스템은 터키 자국산이라고 주장하던데 터키의 능동방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서 뭐라 말은 못하고요. 그러나 전차의 주요 구성 요소는 전부 우리나라제이거나 우리나라의 부품을 사다가 조립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터키의 알타이 전차의 생산과 수출을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